7월 2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결단으로 규정하며 사업 추진과 재원 확보를 지시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미전략투자운용위원회에서 외환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OECD는 한국의 부동산 과세를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4주 만에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의 재정 정책이 통화 가치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의미를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단순한 지방 지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최종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도 내다봤습니다. 이 대통령은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중화합공업 육성, 2000년대 김대중 정부의 IT 기술대국 도약에 이어 이번 메가 프로젝트가 세 번째 도약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K자형 양극화를 방치하면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사회 안정성마저 흔들린다며 양극화 완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번 주 본격 시작되는 장마철을 앞두고 지방정부의 재난대응 체계를 세밀히 관리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선제점검에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총괄할 한미전략투자운용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세종시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옥에서 열린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외환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간 투자 한도인 200억 달러를 준수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 규모와 시기를 한미 양국이 협의해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운영위원회는 2,0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1,500억 달러 조선협력 투자를 총괄하는 국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정부위원과 민간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관계부처와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재원 조성 등 사전 준비 작업에 신속히 착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OECD가 한국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세 비중은 3%로 OECD 평균 1.6%의 2배에 달하지만 세부담이 보유보다 거래 단계에 집중돼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OECD가 발표한 2026 한국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부동산 세수 중 보유세 비중은 29.4%에 불과해 OECD 평균 56%를 크게 밑돕니다. OECD는 장기적으로 시장 가격 기반의 과세 체계로 전환하고 공실이나 세컨드홈 등 활용도가 낮은 자산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가격 충격에 따른 일시적 물가 상승보다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에 초점을 맞추되 기대 인플레이션이 흔들릴 경우 긴축에 나설 준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OECD의 정책 권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정책 추진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4주 만에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다섯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27% 상승했습니다. 지난 22일 0.3%까지 치솟았던 상승률이 소폭 꺾인 것입니다. 재건축 추진단지와 역세권 중심으로 수요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강북 14개 구는 0.29%, 강남 11개 구는 0.25% 각각 올랐습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화성시 동탄구는 전주보다 1.46% 상승했지만 지난 15일 2.22%를 기록한 이후 2주 연속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서울 전세 가격도 전주 대비 0.3% 오르며 직전주보다 0.05%포인트 하락했으나 4주 연속 0.3%대 상승률을 유지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주목할 만한 연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미국의 국채 잔액과 실질환율의 상관계수가 무려 0.71에 달하며 실질환율 움직임의 약 20%가 재정정책으로 설명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국가 부채가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늘어날수록 자국 통화의 약세 압력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년 예산안 편성을 앞둔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수출 호조로 발생한 초과 세수 일부를 국가 채무 상환에 활용하고 국고채 발행 규모를 줄이는 것이 원화 절하 압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재정이론의 권위자 존 코크런도 지난달 발표한 논문에서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정책적 선택의 결과라며 지속적인 재정 흑자 달성과 부채 상환 의지의 명확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